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이른바 10월 헌재 마비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난달부터 10월 헌법재판소 마비 괴담이 돌고 있는데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른바 10월 헌재 마비설, 여러분께서도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저부터 이런 말들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명의 공직자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빼어든 게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아직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다라는 표현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폭주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한데요.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자면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다음 달 17일 6년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2018년 각각 원내 교섭단체인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당시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됐습니다. 저희들의 후임 선출은 이들이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몫이 되는데요. 참고로 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그리고 또 다른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기서 국회목 3명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면 6명 체제로는 헌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현재 여야는 국회목 헌법재판관 선출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재판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재판관 2명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1명 선출 몫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2대 원구성 때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처럼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자 국민의힘 측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일단 여야가 재판관 1명씩 총 2명을 선출한 뒤에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추후의 논의를 이어가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에 나설 수 있다라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10월 헌재 마비설이 단순한 설 또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게 현실이 된다면, 현실화한다면, 즉 10월 헌재 마비설의 일종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화가 된다면 불리한 쪽은 어느 쪽이 될까요? 불리한 쪽은 정권과 집권 여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최소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인 체제는 곧 헌법재판소의
식물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국회목 헌법재판관이 새롭게 추천돼 이 구성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자 이걸 뭐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파면이든 간에 논의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한데 6명밖에 되지 않으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정지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까지 말이죠. 자, 따라서 민주당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더기 탄핵몰이가 하나도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네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헌재 마비를 통한 공직자 직무정지의 장기화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헌재 기능이 멈추면 국민의힘의 반격카드인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조리 무력화됩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권한쟁의를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헌재가 마비되면 이런 것조차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거대 야당의 복주를 제어할 몇 안 되는 수단마저 잃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수 성향인 이종석, 정형식, 중도 3인 이영진, 김영두, 정정미 그리고 진보 4인 문영배, 이미선, 이은혜, 김기영 구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보수 1인 이종석, 중도 1인 이영진, 진보 2인 이은혜, 김기영이 10월까지 교체가 되는데요. 자, 이 중 이은혜 재판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지명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목 3인을 뺀 헌재 재판관 6명은 6인은 보수 2인, 중도 2인, 진보 2인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인에 누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느냐에 따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더 많이 헌법재판관이 되느냐에 따라 전체 헌재의 이념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지난 2018년 여야 합의 몫을 교섭단체였던 제3당 바른미래당이 가져갔다는 이유를 들어 지들한테도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10월 헌재 마비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현실화될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